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리포트를 이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김태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알아볼 기업이 A스토리인데 뭐 워낙 잘 알려진 네, 콘텐츠 예. 회사이기는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A스토리는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입니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서 방송국, OTT, 해외 시장 등에 공급하는 콘텐츠 제작하고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동사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 IP를 활용해서 부가 사업도 하고 있고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특히 드라마 제작에 특화되어 있어요. 주요 작품으로는 다 아시는 시그널, 그다음에 킹덤, 그다음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1년에 한 두세 편 정도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 총 45개의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동사의 사업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이 거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IP 부가 사업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의 비중은 각각 35%, 65% 정도 수준입니다. 네, 시그널과 킹덤 뭐 저뿐만 네.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음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콘텐츠 제작 회사이다 보니까 뭐 앞으로 어떤 라인업의 드라마가 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IP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맞습니다. 될 것 예.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먼저 투자 포인트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네, 전에 동사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지금보다는 하반기에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유는 뭐 매출액 때문인 건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우선 내년에 기대되는 리메이크 그다음에 공동 제작을 통해서 해외 매출이 내년도에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킹덤 이후에 적극적으로 IP를 보유하면서 작품을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 동사가 IP를 보유하고 있는 작품 중에 6개의 날, 빅마우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해외에 리메이크하는 방안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6개의 날은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제작된 그 드라마로서 약간 스릴러물이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연초에 유럽 최대 미디어 그룹 중에 하나인 스튜디오 함부르크 프로덕션 그룹과 거기에 영국 자회사가 있는데요. 영국 자회사와 이 6개의 날 영국 버전 리메이크 공동 제작을 확정했습니다. 제작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을 뿐만 아니라 SPC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공동으로 제작한 결과물에 대한 수익은 물론 현지에서 제작된 드라마의 글로벌 배급, 그다음에 부가 사업 등에 대한 수익도 공유해서 굉장히 약간 좀 다양한 수익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초쯤에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시기에 수익을 인식할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빅마우스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 MBC에 방영된 작품인데요. 최고 시청률이 13.7%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홍콩 최대 미디어 그룹은 TVB와 리메이크를 위한 MOU를 체결을 했고요. 현재는 각색을 다 완료했고 채널 편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널 편성 후에 제작을 시작하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굉장히 히트를 했기 때문에 방영 당시에도 여러 국가에서 리메이크 제안을 받았고요. 동사는 이와 관련해서 뭐 수출 및 권리 방안에 대해서 동사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리메이크 계약을 맺기 위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내에 계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올해 내 만약에 리메이크 계약이 완료된다라고 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관련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해외 리메이크랑 그다음에 공동 제작 관련돼서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드라마 제작에 따른 매출 발생인데요. 어떤 라인업이 있느냐 이건데 동사는 1년에 최소한 두세 편의 작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컸던 라인업이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되고 다른 작품으로 선회를 하면서 제작 시기가 지연돼서 매출 성장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동사가 제작하고 방영한 드라마로는 올해 그 크래쉬가 있고 5월에 반영됐었고요. 하반기에 제작 예정인 드라마로는 코믹 수사물 철창사하고 그 다음에 로맨틱 법정 멜로 아이돌 아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채널 편성을 아직 못했고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연출자라든가 작가, 주연 배우 등이 확정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제작 시기는 3분기 초보다는 연말에 더 가까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는 IP를 이것도 보유하면서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제작과 동시에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제작에 들어갈 드라마로 기대되는 작품으로는 하드코어 액션 어드벤처물인 악의 우글거리는 강가에서가 있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매출 매력도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액 측면에서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이제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전체적인 실적을 그러면 어떻게 추정해 볼 수 네, 있나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한 18% 감소한 465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약간 소폭 감소를 할 거고 하락을 할 거고 영업이익도 21% 감소한 55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상반기에 크래쉬 정도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철장사라고 아이돌 아이가 있긴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 매출도 연말 정도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동사가 영업이익률이 좋았거든요. 그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돼서 IP 부가 사업 매출액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매출 원가율이 상승을 하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좋았는데 올해는 그 영업이익률 매출 원가율이 상승을 하면서 이 IP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까지 꼼꼼하게 따져봤고요.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추정하고 계세요? 이 밸류에이션은 이제 네. PER로 보게 되면 지금 2024년 PER이 19.3배예요. 그러면 동사가 이제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게 2021년 이후거든요. 이 2021년 이후에 동사 주가는 PER로 밴드로서 14.3배에서 60배 사이에서 움직였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습니다. 뭐 PBR로 봐도 역시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긴 한데, 근데 다만 그 지금 경쟁사와 비교를 해보면 그 동사의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되게 두드러지느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쟁사로는 CJ ENM이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뉴, 그다음에 사마 네트워크스, 펜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요. 이들과 지금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ROE를 연유를 했고, 그다음에 PBR도 2024년 3월 말 기준에 자본 총계랑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보면은 A 스토리가 이 적정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력도 측면에서는 많이 부각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제작 라인업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기는 네, 한데, 맞아요. 네, 리스크 요인 따져볼게요. 네, 그 대형사 대비 매출 변동성이 크다. 이게 동사의 이제 리스크인데요. 동사는 이제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사 대비해서는 이제 매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자본의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캡티브 채널을 보유했느냐, 보유하지 않았느냐, 요 차이도 제작 편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형 제작사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콘텐츠리 중앙에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캡티브 채널로 CJ ENM, JTBC가 있어서 채널의 드라마 슬랍만큼 편성이 가능하고요.
가용 자본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서 연간 25편, 그다음에 15편의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2021년도에 OTT가 잘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드라마 제작 건수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동사도 두세 편밖에 지금 현재 제작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기별로도 또 연간으로도 실적의 매출 변동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동사를 이제 투자할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 A스토리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김태현 팀장과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이번에는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업 혹은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이제 탐방을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이 SAMG 엔터입니다. 제 네. 기억으로는 상장할 당시에 정말 시장에서 핫했었고 뭐 시끌벅적 이슈도 참 많았던 기업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회사 전반적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AMG 엔터는 2000년 설립된 3D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고요. 키즈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의 강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니특공대, 2020년 캐치티니핑 등 키즈 콘텐츠 히트작을 연이어서 론칭을 하면서 2022년도 코스닥 시장의 기술특례로 상장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오프라인 테마공간 사업까지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티니핑랜드 구미, 티니핑월드 인판교를 오픈을 하였습니다. 동사의 특이점으로는 지배구조가 좀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4년도 7월 3일 기준으로 최대 주주 김수훈 대표이사의 지분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LGU 플러스, 의미글로벌 등을 포함한 최대 주주 및 특별관계자 지분도 약 1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최대 주주 관련 지분 확대를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캐치 티니핑 그 딸이 있는 저희 이제 지인 엄마가 얘기하는데 딸이 정말 정말 좋아하고 이걸 정말 계속 사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어서 예전에 상장되었을 때 이 캐치 티니핑을 놓고 파산핑이라고 네. 불릴 정도로 좀 핫한 용어가 나온 기업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IP를 가지고 있는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동사의 대표 IP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캐치티니핑, 그다음에 미니특공대가 있습니다. 캐치티니핑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캐치티니핑은 2020년 3월에 시즌 1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후에 매년 9월마다 새로운 시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주거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주인공인 공주 로미가 있는데요. 이 공주 로미는 이모션 왕국의 공주입니다. 네. 이 로미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감정의 요정 티니핑들이 지구로 뿔뿔이 흩어졌고요. 로미가 흩어진 티니핑은 원래 세계로 돌려놓기 위해서 지구의 하모니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모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매 시즌별로 신규 테마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약 100여 종 이상의 새로운 티니핑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니특공대인데요. 미니특공대는 2014년 9월 EBS에서 방영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 시즌 6까지 방영이 완료가 되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에서 촬영된 특촬물의 국내 방영이 검토 중입니다. 미니특공대의 줄거리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래전 힘없고 약한 동물들이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지닌 동물들을 선발하여서 조직된 이제 특공대고요. 이러한 특공대가 악당을 물리치는 3D 전대물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캐치티니핑과 미니특공대 정말 이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현재 이 매출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2023년도 기준 동사의 매출은 제품 81%, 라이센스 12%, 콘텐츠 제작 3.5%, 기타, 용역 등에서 3.5%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품은 동사의 IP를 기반으로 캐릭터, 로봇 등 동사가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완구류 매출입니다.
동사의 완구류는 품목별 다양한 OEM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제품 사업 초기에는 이제 매대 확보와 효율적인 물류 관리, 최소 매입 금액 확정 등의 이유로 동사가 유통사와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를 했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판가 상승과 마진율 개선을 위해서 동사가 직접 국내 완구 유통 부분을 내재화를 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부분이 라이선스 부분인데요. 라이선스 매출은 영상 판매와 로열티 매출, 해외 광고 매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영상 판매의 경우에는 방송국, 케이블 채널 등 다양한 채널의 동사의 애니메이션을 송출하면서 받는 방영료를 의미하고요. 로열티 매출은 동사의 캐릭터를 패션, 완구, 출판 등 다양한 상품에 활용할 경우에 동사가 수취하는 로열티 매출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는 메가커피, 이디야 등과 협업해서 진행 중이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협력사인 경기화해라는 곳에서 중국에서 캐치스탬핑 관련 사업을 영위할 때 발생하는 로열티 매출이 있습니다. 해외 광고 매출은 동사의 유튜브 광고 수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콘텐츠 제작 매출이 있는데요. 해외 외주 제작 용역 매출 및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매출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해외 외주 제작 용역 제작 애니메이션으로는 레이디버그가 있고요. 뉴미디어용 콘텐츠는 동사 애니메이션의 숏폼 스피노프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이제 용역과 상품 및 기타 부분이 있는데요. 용역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오프라인 공간 사업이 포함이 되고요. 이 외에도 뮤지컬 기획과 제작 등의 매출도 모두 기타 부분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주요 소비층이 유아동을 기반으로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데이터나 수치를 보면은 막 저출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유아용품 시장은 좀 어떤 동향을 띠고 있어요? 사실 이제 동사의 주요 소비층이 유아동 수는 지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읽기에 알고 있는 것처럼 합계 출산율이 1970년 4.5명 수준에서 2023년도 0.72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인구 동향도 살펴보시면은 5월 누적까지 약 9만 9천 명 정도가 태어나는데 이 또한 전년 동월 대비 2.9%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출생아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요. 국내 아동 유아용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아동 유아용품 거래액이 2017년도 3.4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3년도 현재 5.3조 원까지 증가한 상황이고요.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기간 동안 출생아 수가 연평균 7.1%씩 역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동 유아용품 거래액이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영유아 1인당 아동 유아용품 구매액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무래도 새로운 육아 방식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경향이 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밀레니얼 부모가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났는데요. 이 세대는 풍요로운 유년기를 거쳤고 반면에 치열한 청년기도 함께 거치면서 삶의 질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과 배우자뿐 아니라 이제 자녀도 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고 이는 자녀를 향한 아낌없는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용어인 골드키즈, 템포캣, VIB 등의 용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태어나는 아기는 이제 줄어들고는 있지만 부모들이 아이에게 해주는 것, 그 지갑의 씀씀이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거를 저도 이제 주변을 보면서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장의 동향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또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하반기 작품 라인업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동사의 신규 하반기 라인업은 한 4개에서 5개 정도 수준으로 좀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영화 사랑의 하츄핑이 있고요. 이 외에도 신규 IP인 위시캣, 메탈 카드볼 시즌2, 캐치티니핑 시즌5, 미니 특공대 특촬물 등의 이제 론칭 및 방영이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좀 핫한 게 사랑의 하츄핑이라는 영화가 좀 핫한데요. 맞아요. 지난 8월 7일에 개봉을 했고요. 오늘 기준으로 약 40만 명 이상의 관람 계획을 유치한 것으로 보여지고 네이버 평점도 약 9점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츄핑은 캐치티니핑 시리즈 최초의 극장판인 애니메이션 영화이고요. 운명의 소울메이트를 찾아 나선 주인공 로미와 하츄핑의 첫 만남을 그린 이제 프리퀄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동사는 GS 리테일 등과 협업을 해서 10여 종의 기획 MD를 함께 판매를 하면서 시너지도 창출을 하고 있고요. 사랑의 핫쇼핑은 현재 중국에서도 개봉을 좀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신규 IP 위시캣도 론칭할 예정인데요. 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한 신규 IP입니다. 아무래도 캐치티니핑이 기존의 유아용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위시캣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 디자인과 색감 등에서 차별화를 두면서 10대까지 좀 고객층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사랑의 핫쇼핑 저도 진짜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중국에서도 개봉할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해외 진출에도 좀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회사가? 네, 동사는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도 지금 애니메이션과 완구 사업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중국 관련돼서는 2016년 미니특공대, 2021년 캐치티니핑, 2023년 메탈 카드봇 등을 중국 현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론칭을 하였고요. 2023년 2월에는 중국 내수 완구 유통을 위해서 광조법인을 직접 설립을 했습니다. 광조법인을 통해서 동사는 이제 완구 매출 관련 기존 로열티만을 수취하던 구조에서 자회사를 통한 직접 매출 인식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현재 이제 좀 구조를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 내수 완구의 경우 광저우 법인을 통해 매출이 직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외에 MD, 영상 등 라이선스 매출은 동사의 협력사를 통해 매출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사랑의 핫쇼핑이 중국에서 하반기에 개봉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캐치티니핑 시즌4, 미니특공대 시즌6 등의 이제 방영 가능성도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광조법인의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연간 매출액 83억 원, 당기순이익 5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2024년에는 매출액 200억 원, 영업이익률 1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관련돼서는요, 2022년도 10월에 소니 피처스 네트워크인 키즈 스테이션과 배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2022년도 12월부터는 일본어 더빙판을 이제 유아동 애니메이션 채널인 키즈 스테이션에서 현재 방영 중에 있고,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무래도 일본이 애니메이션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에서도 이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동사는 지금 일본에서 100% 종속회사인 니코니코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하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향후 캐치티니핑 후속 시즌 방영이라던가 향후 이외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작품들의 추가 진출, 그다음에 MD 판매 등 일본 내에서도 비즈니스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짚어주셨던 부분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실적 따져보겠습니다. 과거 실적과 올해 실적 비교했을 때 좀 어떤가요? 동사의 좀 과거 실적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이후에 이제 신사업 진출이라던가 비즈니스 구조조정 관련 영향으로 영업 손실이 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2023년도 실적을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면 매출액 951억 원, 영업 손실 9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라이선스와 콘텐츠 제작 매출은 소폭 감소를 하였는데 제품 매출이 크게 50% 이상 증가를 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납 구조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피해 상승이 있었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규 사업 진출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4년도 실적은 매출액 1172억 원, 영업 손실 137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국내 및 해외에서 다양한 신규 IP가 출시되면서 매출 성장은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익 측면에서는 향후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용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까지 채화 재고의 소진 영향으로 이제 영업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까지 재고 자산 관련 빅베스가 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최성수기인 만큼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되고 2025년부터는 이제 신규 IP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와 일회성 비용의 마무리 영향으로 인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적까지 좀 알아봤고요. 밸류에이션은 현재 이 회사 측면에서 어떤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동사 이제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장 이후에 동사가 주목을 받았지만 지속해서 하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PBR 밴드 기준으로 보시면 2배에서 8배 사이에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약 4.5배까지 좀 하락이 돼 있고 중단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주가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네. 2022년도 12월에 공모가 17,000원 수준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중국에서의 성과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최고가 5만 원을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좀 아쉽게도 2022년도 연간 실적부터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이제 장기간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최저가 8,800원 수준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저가를 2024년도 6월 말에 기록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영화 사랑의 하츄핑과 해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였고요. 현재는 14,000원 수준까지 좀 반등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시 리스크 요인으로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24년도 1분기 기준으로 동사는 현재 약 300억 원의 미상환 전환 사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환 청구가 2025년도 8월부터 가능하고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 대비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 이제 지분 희석 및 오버행 우려는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투자 시 리스크 요인까지 따져봤습니다. SAMG 엔터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캐치 티니핑인데 아주 정말 강력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